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마지막,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로 교육활동 계획서를 만약 작성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내부 결제 기한문을 작성해서 결제가 완벽하게 나야 실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서 한글 파일을 초안 작성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거는 1번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초안을 이제 작성할 때 물론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출력해서 업무부장 교사나 혹은 교감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협조 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전 협의, 또 안내도 미리 해야 되고요. 일정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그래서 그 일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의 업무 담당자 혹은 뭐 업무부장 교사하고도 다 예산 관련해서도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되면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완성한 다음에 이제 업무 포털 시스템에서 K-에듀 파일에 들어가서 기한문을 작성하고 내부 결제를 받습니다. 이때 결제서는 업무부장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미리 업무 결제선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 해서 이때 해당 교직원 공람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서 결제를 득하고 예산은 AKH 파인에서 품위 등록 회계에 들어가서 결제를 득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앞에 2번, 3번, 4번은 이제 실제로 일어나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업무 포털에 들어가서 KH 파인으로 결제 받는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 업무 포털 시스템은 특히 라이스가 아직은 익스플로러에서만 되고 있고 다른 뭐 크롬이나 뭐 네이버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는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업무 포털 자체 이걸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인증서에 들어가고 나면 여기 이제 KH 파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업무 관리 결제 대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저는 결제 받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 실제로 제가 했던 것도 해 볼게요.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 가지고요. 네, 했던 것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KH 파일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이제 공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공문 기한을 해야겠다 그러면 문서 관리에 들어가서 문서 관리 그리고 여기에 기한 네, 기한 결제 공람 발송함 접수함 내문서함 문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발송하는 것은 외부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혹은 다른 학교에 발송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내부 결제가 좀 많죠. 일단은 문서 기한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한을 일단 누르시고 나면 그냥 여기에 공용 서식을 누를게요. 그러면 표준 서식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서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죠.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할게요.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내부 결제 같으면 2021 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제목을 합니다. 그럼 그게 안내일 수도 있고 뭐 운영일 수도 있고 뭐 실시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는 네, 저는 그냥 워크숍, 네, 실시, 워크숍 운영. 뭐 저도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과제 카드가 있습니다. 이 과제 카드는 행정실에서 업무 부서별로 과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기한들이 여기 이제 업무 폴더 안에 들어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단위 과제가 이렇게 카드명이 뜨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내부 결제죠. 만약에 외부로 간다면 수신자를 지정해서 여기에 어느 도교육청이든 어디든 이렇게 뭐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부 결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결제선, 저는 이제 결제선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장 교감 선생님만 이렇게 나의 결제선을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결제선에 여기 보시면 결제 경로 지정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교감 교장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은 업무 부장 교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업무 부장 교사가 이렇게 있거나 뭐 행정실이 에듀파이는 행정실이 협조로 행정실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제 라인을 하시고 공람은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직원들 공람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해당되는 모든 뭐 그러면 공람 그룹을 미리 저장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오죠. 예,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아까 제가 제목 썼던 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는 외부로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귀교의 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뜨겠지만 우리 학교니까 굳이 필요가 없고요. 관련을 씁니다. 관련. 예를 들어서 뭐 2021 우리 교육과정에 의하면 울산초 교육과정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이게 공문이 결제가 났던 공문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1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떤 날짜 공문 번호 이런 것들을 여기에 쓰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은 뭐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문 번호가 있다면 그 공문에 의한 거라면 예, 그 뭐 공문을 생산한 부서가 있을 거거든요. 김해율산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김해율산초등학교 여기 시행 번호가 떠요. 그러면 김해율산초등학교 하고 뭐 일 몇 번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김해율산초등학교 네. 이렇게 저 같으면 이제 그냥 뭐 관련 김해율산초등학교 뭐 202 뭐 1145번이다. 그러면 2021 이게 공문 시행 그 결제된 날짜가 만약에 뭐 5월 21일에 의함 뭐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021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6월 그림책 수업 워크숍 운영을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첨부 파일 이제 이게 한 페이지 안에서 뭐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안에서 기한 뭐 이렇게 운영 안내가 짤막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그냥 길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이렇게 워크숍을 부침과 같이 운영합니다. 운영하고자 하오니 뭐 많은 관심 있는 교사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
여기를 아래 위로 여기 줄을 정렬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은 뭐 부침과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전혀 안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세부 운영 안내 가 일시 2021 6월 20일 화요일 15시 14시 30분부터 16시 네, 뭐 이 정도. 나 장소 울산초 도서실 1층 실내 계단식 책 읽는 공간 다 그림책 그림책 주제 그림책 뭐 수업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시고요. 뭐 안내할 거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 만약에 다 안내를 다 하고 나면 부침 자료가 1번, 2번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림책, 워크숍, 계획서, 한부, 끝.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이거는 2021 교사와 함께하는 6월 그림책 수업 워크숍 계획서 한부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뭐 이거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내용을 쫙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요렇게 기한문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 특색활동 뭐다 이런 특색활동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하시고 이제 파일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첨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공문 작성하다 보면 기한문을 작성하다 보면 약간 좀 더 의논이 갑자기 필요하다 이럴 때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임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네, 이걸 확인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한문 작성하고 있는 이게 조금 제가 만약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후 정도 되면 이게 또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결제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결제 올림, 제가 공개 여부를 안 했네요. 공개 여부 안내해 드릴게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공개를 한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네, 여기에 대해 이제 이런 게 해당될 때 여기에 표시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6호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시고 그런 비공개 목록만 이제 대국민 공개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결제 올림을 해버리면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품위를 하겠다. 학교 회계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학교 회계 예. 그러면 잠깐만요. 예, 전체 화면을 닫고 예, 여기 업무 관리에서 학교 회계를 누르시면 업무 메뉴에서 사업 담당 품위 정산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품위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아까 이거를 조금 여기에서 제목을 쓰시고 뭐 방금 뭐에 필요한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 예산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예산을 선택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니까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나한테 해당되는 거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뭐 해당되는 거 있으시면 여기에 제가 지금 이거 해버리면 바로 저장이 돼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쓰신 다음에 품목 내역, 뭐 물품이 뭐냐, 여기 행 추가를 누르셔서 사실 이거를 먼저 하셔야 여기 행 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 뭐 책상이면 책상, 뭐 무슨 자료면 자료, 규격 수령 이렇게 하시면 바로 뜨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결제 라인에 바로 이제 결제 요청을 누르시면 결제 라인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누르고 이거 역시도 교장교감 스님까지 결제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행정실장님이 협조에 들어가시면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화면을 닫고 문서 관리에 제가 기한한 문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로 보냈던 공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그림책 워크숍 안내라고 해서 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귀교육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거는 뭐 그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생산했던 공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에 의함은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김해율산초 5355죠. 네, 이게 이제 시행 공문 번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 공문 번호에 따라서 뭔가 재생산할 때는 그 공문 번호가 있어야 이 근거가 뭐냐, 왜 하느냐 이런 것이 해당이 될 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결제 정보를 보시면 우리 학교 직원들 공람도 있었지만 이거는 외부 전 초등학교 혹은 전 중학교 뭐 경상남도 전초 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될 때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찍으시면 되고요. 이제 교내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내에서 방금 제가 기한문 작성할 때 그게 이제 관련 우리 이제 김해율산교육과정 중점교육 이거는 교육과정 전체에 관한 거라서 이 정도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쵸? 저는 공문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끝하고 공문 끝났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책상 구입 예산안입니다. 품위했던 거 보시면 공문이 좀 다르죠. 네, 아까 좀 전에 했던 그거와는 아까 거기서 이제 지출 품위 등록을 해가지고 결제가 나면 이게 이제 지출 품위서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이렇게 품위 개요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사업 예산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실에서 이제 협의해서 그 사업 품목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클릭하시면 되고 품위 금액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결제가 난 거를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첨부 파일로 아까 지출 품위서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열어보면 지출 품위서는 아까 이거죠. 방금 그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그걸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이력 보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하고 결제 경로가 아이고 따로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방금 이제 세우셨던 그 내부 기한문, 이제 이게 뭐 기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기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뭐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외부로 보내는 공문인 경우에는 이제 외부 결제, 외부로 발송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문서 관리에 아이고야.
발송함을 가시면 저는 이제 이걸 외부로 공문이 가는 경우에는 발송함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발송 대기가 없어서 이거 잘 뭐죠 이게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발송 이게 없죠. 네. 그 다음에 발송 이제 현황. 네, 이것도 이제 여기에 지금 만약에 뭐 제가 이제 확인하려면 하실 수는 있겠죠. 문서 제목을 해서 그림책 제가 만약에 기한자 제 이름을 해서 조회. 사실 이게 조회하려면 그 기간이 있어서 이미 다 가버리고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찾기는 어렵네요. 자 이제 문서 등록 대장을 가시면 네, 이렇게 여러 이제 문서들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오시면 전체적인 그 공문들을 보실 수 있고 내부 메일도 보실 수 있고 자료 집계로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 외에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이제 업무 포털 하나 볼게요. 나이스.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나이스 업무에 이렇게 교육과정 학적이 먼저 나와 있어요. 네. 교육과정의 변제 및 교과, 학사 일정 관리, 시간표 관리.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3월 달에, 2월 말에 3월 달에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모든 교사가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표되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이스 업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해서 업무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할 이제 권한이 없는 거죠. 학적도 이제 그 업무 담당자가 학적을 다 이렇게 해 주시거나 담임 선생님이 다음 학년도에 아이들을 이제 학반 배정을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과 관련해서도 선행 작업에 이제 평가 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평가 기준 관리이고요. 평가 선행 작업은 그 중에서 몇 개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안을 마감하는데 요즘에는 평가 계획안을 빨리 마감하지 않고 굉장히 좀 왜냐면 약간 이게 중간에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의논해서 뭐 7월에 마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학생들을 관찰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평가 성적을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학기말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성적표 이렇게 하고 학생부에 이제 통지표 등록하시기 전에 여기에 학생 그 평가에 교과 평가 말고 뭐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독서 활동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이게 자기 맡은 과목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그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 통지표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조금씩 또 바뀌고 있어서 해마다 나이스 업무 담당자 연수를 합니다. 그 연수 갔다 오고 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시 또 연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보통 이제 5월 정도 됩니다. 4월에 갔다 오고 5월 달에 안내를 하고 뭐 6월 달에 안내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죠. 자, 네, 여기까지 안내 드렸고, 기본 메뉴에 보시면 이제 개인별 복무와 급여, 인사기록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나중에 이걸 다루시게 될 때 또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